가족 앞에서 공개된 증거, 가해자가 무너졌다. 그날은 평범한 가족 모임이었다. 아버지의 생일을 핑계로 모인 자리였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집안에서 진짜 중요한 건 축하가 아니라 체면이라는 걸. 나는 식탁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내 쪽을 보지 않았다. 늘 그래 왔으니까. 시어머니는 반찬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다들 조용히 좀 먹어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었다. 이 집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한다고 낙인 찍힌 사람은 언제나 나였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할 생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아니었다. 남편은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내 눈을 피한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그 모습이 익숙해서 더 화가 났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 사람은 늘 저랬다. 아무 일도 아닌 얼굴로 모든 걸 나에게 떠넘겼다. 신우이는 일부러 크게 웃었다. 아, 맞다. 형님 요즘 뭐 하세요? 집에서 쉬시죠?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미묘하게 굳었다. 나는 웃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대신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아무도 몰랐겠지만 그 순간 내 가방 안에는 모든 게 들어 있었다. 결혼한 지 12년. 나는 이 집안에서 늘 문제였다. 아이를 낳아도 돈을 벌어도 아파도 항상 참아라. 내가 좀 이해해라라는 말만 들었다.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거였다.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넘기냐? 그 정도가 쌓이고 쌓여요. 내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 이 집안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그 사람, 남편의 형이었다. 처음엔 친절했다. 결혼 초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아이를 봐주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기기 시작했다. 처음은 말이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그 다음은 행동이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왜곡했고 내가 했다는 말들을 다르게 전달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나를 조용히 불러 말했다. 이런 얘기 밖에서 하면 너만 손해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아주 늦게 깨달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겨울이었다. 아이 학원비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남편은 그 문제를 형에게 그대로 옮겼다. 그날 밤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가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내가 너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했지? 근데 말이야, 넌 선을 넘었어. 그날 이후 이 집안에서 나는 문제 있는 며느리가 되었다. 회의는 항상 나 없는 자리에서 열렸고 결정은 통보로 내려왔다.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다. 형이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잃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정말 우연히 아이의 태블릿에서 한 파일을 발견했다. 처음엔 그냥 녹음 파일인 줄 알았다. 아이 학습 자료 폴더에 섞여 있었으니까.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거기에는 형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내 이름이 분명하게 등장했다. 걔는 말이 많아. 사람들 앞에서 한번 망신 주면 조용해질 거야. 다른 목소리가 물었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자 형은 웃으며 말했다. 가족이라서 더 확실히 밟아야지. 그 순간 내 손에서 태블릿이 떨어졌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 다음부터 나는 달라졌다. 울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대신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 통화 기록, 메시지 캡처, 녹음 파일, 증인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가 가족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그 모든 정황을 정리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다시 현재. 식탁 위에서 모두가 식사를 마칠 즈음 아버지가 말했다. 자, 케이크 자르자.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처음이었다. 이 집안에서 모두가 나를 이렇게 똑바로 본 건 남편이 작게 말했다. 지금 이럴 때 아니야.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오늘은 가족 앞에서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형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화면을 켰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부터 이 집안의 시간은 멈췄다. 재생 버튼이 눌린 뒤 식탁 위에는 어떤 소리도 없었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도, 숟가락이 내려앉는 소리도, 누군가 숨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분명 형의 목소리였다. 조용하고 여유 있고 아주 익숙한 그 목소리. 걔는 말이 많아. 사람들 앞에서 한번 망신 주면 조용해질 거야. 그 말이 끝나자 화면 속 파형이 잠시 흔들렸다.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남편이었다. 그래도 너무 세게 나가면 문제되지 않을까? 형은 짧게 웃었다. 웃음 속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다. 문제 안 돼. 어차피 다들 내가 맞다고 할 거니까. 그 말이 끝났을 때 나는 재생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것처럼 굳어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화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형은 처음엔 웃으려고 했다. 아, 이거 맥락 없이 잘린 거야. 요즘 녹음 같은 거 쉽게 조작되는 거 알잖아. 그 순간 나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장소도 분명했다. 집 안거실, 아이 방 근처. 걔가 애를 이용하잖아. 엄마한테도 슬슬 흘려. 며느리가 애 교육도 제대로 못한다고.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형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그제야 남편이 입을 열었다. 형 이거 진짜야? 형은 남편을 노려봤다. 너까지 이럴 거야?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상대를 눌러버리는 눈빛.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나는 확신했다. 이 집안에서 나만 바보였다는 걸. 나는 다시 말을 꺼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었는지. 그 다음 파일은 메시지 캡처였다. 가족 단톡방. 내가 없는 방. 거기에는 내가 한 적 없는 말들이 마치 내가 직접 쓴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형님 말이 맞아요. 형님 말대로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괜히 문제 만들었네요. 그 모든 메시지의 출처는 형의 휴대폰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믿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대신 메시지를 하나하나 넘기며 손이 점점 떨렸다.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게 언제부터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최소 3년입니다. 식탁 위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3년. 그 시간 동안 나는 가족에게서 조금씩 고립되고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그 모든 과정이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형은 결국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뭐,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 외침이 이 집안의 진짜 민낯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왜 그랬어요? 형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미 균열이 가 있었다. 내가 편했거든. 말 안 하고 눈치 보고 혼자 무너지는 게. 그 말에 시어머니가 숨을 들이켰다. 나는 마지막 파일을 꺼냈다. 이번엔 녹음이 아니었다. 문서였다.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관리 문서. 그 문서에는 형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아버지 몰래 형 명의로 옮긴 자금들입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가족을 분열시키는 동안 형은 이 집안 돈을 자기 쪽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그제야 아버지의 손이 식탁을 짚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문서를 넘겼다. 넘기고 또 넘겼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나를 이용했구나. 형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가족 전체가 진실을 보게 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직 마지막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테니까.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 놓인 문서와 녹음 기록,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노트북 화면만 번갈아 바라봤다. 형은 그 침묵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마치 아직도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얼굴이었다. 아버지,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건 다 오해예요. 제가 집안을 지키려고. 아버지는 손을 들었다. 그 짧은 동작 하나로 형의 말은 그대로 끊겼다. 지금은 내가 말할 차례가 아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번도 거역당해 본 적 없는 톤이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형 앞으로 걸어왔다. 너는 이 집안을 지킨 게 아니라 이 집안을 이용했다. 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며느리를 고립시키고 내 어머니까지 도구로 썼다. 아버지는 형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대가로 돈을 옮기고 서류를 조작하고 나 몰래 결정을 내렸지. 그제야 형이 소리쳤다. 그래서요. 아버지는 늘 저한테 다 맡기셨잖아요. 제가 아니면 이 집안 굴러가겠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없어도 굴러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날짜와 함께 익숙한 제목이 적혀 있었다. 최종 유언 및 재산 처분서. 시어머니가 그걸 보는 순간 의자에 주저앉았다. 여보, 그건 설마. 아버지는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 읽었다. 현재까지 형 명의로 이전된 모든 자산은 가족 공동재산 횡령으로 간주한다. 형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아버지는 계속 읽었다. 본 문서는 법무법인에 이미 사본이 전달되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남편이 숨을 들이켰다. 그럼 형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형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얼굴이었다. 아버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나를 바라봤다. 너는 이 모든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형이 저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도 왜 이제서야 말했지? 나는 한 박자 늦춰 답했다. 지금이 아니면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이겼다. 형은 갑자기 소리쳤다. 아버지, 그 여자 말만 믿고 이러시면. 그 순간 아버지가 형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다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지.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저 집안이 깨질까봐. 아버지는 단호했다. 그 침묵이 이 집안을 더 망가뜨렸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오늘부로 형은 이 집안의 모든 권한에서 제외된다. 재산, 경영, 의사결정, 그리고 이 집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는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집안이 조용해진 뒤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끝까지 속았을 거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복수하려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아니다. 이건 복수가 맞다. 그리고 필요한 복수였다. 그날 이후 이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다. 형은 법정에 섰고 재산은 동결되었고 모든 문서는 다시 정리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고립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집안은 처음으로 진짜 질서를 되찾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조작과 착취, 당신이라면 어디까지 참으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강력한 참교육사이다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한 줄 의견이 다음 진실을 세상에 드러냅니다.